아니 임대인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고. 땅 파서 뭐 임대해 주냐고. 안녕하세요. 아이자월드TV의 아이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가장 하는 일이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휴대폰 먼저 보고, 그날 뭐 뉴스가 뭐가 나왔나 이런 거 보고 막 이러잖아요. 다들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기사를 좀 보다가 뭔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속보라고 뜨면서 우리 또 남기 형님이 코로나 재난 상황 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또 뭔 뻘소린가, 또 산으로 가고 있구나, 뭔가 약간 이런 필이 들어서 조금 아침부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임대인들 빡쳐 있는데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다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주택이 아니었고 상가 건물을 말하는 거였어요. 주택 임차인 임대인 얘기가 아니라 상가의 임차인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이제 국가 재난 상황이 닥치면은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손님들도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럴 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겠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이번 달 장사가 많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임대료 깎아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저 같은 이제 주택 임대인한테는 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상가 임대인들한테는 약간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국민 여러분, 드디어 집값 상승이 멈췄습니다. 남기 형이, 홍남기 형님이 드디어 이제 집값 상승이 멈췄다고 선언을 했어요, 거의. 여기서 이제 정부가 말하는 집값이라 하면 보통 이제 서울이죠, 서울. 웬만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퍼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을 포함한 이제 수도권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집값이 상승을 했다, 뭐 집값을 잡았다, 이런 좀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나? 벌써부터 그렇게 설레발 쳐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 뭐 제가 소유하고 있거나 저희 뭐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거나 하는 아파트들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들을 실거래를 제가 거의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매일. 진짜 아직도 계속 상승 중이에요, 지금도. 전혀 체감하는 거는 전혀 뭐 잡혔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정부에서 자꾸 집값이 잡혔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네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감정원이 가지고 온 거를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그걸 보고서, 감정원 걸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감정원이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사용한 아파트 표본이 겨우 10,000세대도 안 되는 9,400세대래.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표본이? 아니, 서울에 잠실, 송파에 헬리오시티도 헬리오시티만 해도 10,000가구가 넘는데, 대단지 하나보다도 못한 9,400가구를 보고서는 이제 집값 잡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 금정원이 아닌 이제 KB부동산, 우리가 볼 때 KB부동산 가장 많이 보잖아요. KB부동산은 34,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감정원이 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KB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좀 약간 좀 아전인수식으로 약간 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 보면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다들 떨어지거나 뭐 보합이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집값이나 뭐 매매가나 전세가는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뭐 제 생각은 어떤 게 맞다고 아직은 좀 단정 지기는 힘들고, 뭐 부동산 기사를 저도 매일매일 찾아보지만 어떤 게 맞는지 사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사는 집값이 뭐 오르고 있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내고, 어떤 기사는 집값이 뭐 내리고 있다고 기사를 내고, 좌파 진영 쪽 그 언론인지 보수 진영 쪽 언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어떤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내는 반면, 어떤 뉴스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못해가지고 지금 여당이 못하니까 야당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기사를 내는 언론도 있으니까,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언론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믿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것만 정말 믿어야 되지, 절대 언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뭐 집값이 올랐다는 것만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만 맹신해서도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도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많이 분석해보고 비교해봐서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지, 누구 하나의 말만 들어서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체감하는 그 아파트 부동산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파트, 주택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도권은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홍남기 부총리가 핫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임차인 여러분 힘드시죠? 임대료 저희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임대료를 내려주겠다는데, 이런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내려주겠다니, 정말 이게 얼마나 이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아, 임차인 입장에서. 나라가 임대료를 내려주겠대. 근데
이게 그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그 상가가 국가 소유의 상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똑같은 그냥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일 건데 그 사람도 왜 그 사람의 재산을 나라에서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잖아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아시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이런 분들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2.5단계 할 때 저도 뉴스에서만 봤지만 심지어 저는 2.5단계 때 정말 아무데도 안 나갔거든요. 3주 동안 집 반경 5km 이상 나간 적이 없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온 국민들이 그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확진자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건 당연히 나라에서 도움을 줘야죠. 나라는 뭐 그럴 때 도움 주라고 있는 게 나라 아닙니까? 국민들 보호하라고 하는 게 정부가 있는 거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소상공인도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임대인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고. 땅 파서 뭐 임대해 주냐고. 그들도 이제 똑같은 국민이고 나름대로 땀 흘려서 정말 번 돈으로 건물 사가지고 그 사람들도 임대해서 그 임대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빠듯한 상황에서 건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조건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정말 막 돈이 막 남아 돌아 막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 이런 거지. 이 남기 형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진짜 궁금하고 한술 더 떠서 그 영선이 누나 영선이 누나 더 셉니다. 더 세. 이거는 아예 경제 위기 시 긴급 상황 시 임대료를 강제 인하를 고민 중이래. 강제 인하를. 이 누나가 고민 중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통과할 것 같아. 이 누나도 좀 한 성격 하는 누나라 어쨌든 이제 요구가 아니라 남기 형님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누나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나라에서 강제로 인하시켜버려야 한다. 무슨 요구냐. 그냥 강제로 이런 긴급 상황엔 인하시켜버려라. 그러면 진짜 임대인들을 벙찐 거지. 이 얘기 듣고. 진짜 임대인들이 왜 이렇게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냐고요.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임대인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받지. 월세, 전세, 임대료는 내리라고 난리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것도 하루아침에 뭐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저는 솔직히 좌파, 우파 이런 거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좌파 쪽, 우파 쪽 이 사람들의 편향돼서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싸움 붙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임차인 보호해주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보호를 해줘야지. 임대인도 어떻게든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야지. 이런 재난 상황에 왜 임차인만 보호해주고 같은 똑같은 국민인데 임대인만 보호해주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이 적폐, 사회악 이렇게 단정 짓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정부가. 막말로 진짜 좀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책임일 뿐이지 그거를 나라에서 강제로 야 너 돈 많으니까 네 돈 얘 떼서 줘. 아니면 너 돈 많으니까 너는 그 돈 안 받아도 되잖아. 얘가 지금 돈이 많이 없대. 그러니까 네가 그 돈 받지 마 그냥. 이거를 왜 지네 맘대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강제로 뭘 자꾸 이렇게 하게 하니까 반발심만 더 생기고 오히려 그 임차인한테 대한 그런 화풀이를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속 죽어라고 패는 건지 모르겠어요. 임대인만.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반발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은 임차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 보셔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여튼 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보시고 동의를 하시거나 뭐 그래도 뭐 다른 의견이나 뭐 반대 의견이나 다 상관없으니까 뭐 댓글로 뭐 그냥 소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